이번 시간은 경찰법의 법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법규 명령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법규 명령이라는 것은 법률에 대비되는 말이죠.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이 된 것인데 법규 명령은 행정기관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령 앞에 법규라는 말이 있죠. 법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규정이 되어야겠죠. 하지만은 법률에서 일정한 위임을 해주든지 혹은 법률의 집행을 위해서는 행정기관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종류가 대통령령이 있고 총리령, 부령이 있죠. 대통령령은 일반적으로 무슨 법, 시행령 이렇게 나오죠. 하지만 경찰 공무원 임용령 이렇게만 나오기도 합니다. 반드시 시행령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또 총리령, 부령은 보통 무슨 법,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뒤에 붙습니다. 법규 명령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죠. 또 어렵습니다. 위임명령은 이 단어에서 보듯이 법률에서 위임이 된 것이죠. 아래에 보면은 법률에서 어떤 것에 대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어떤 범위를 정해서 그 부분에 한정해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집행명령은 어떤 것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됩니다. 이렇게 시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집행명령은 위임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이 필요하다면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혹은 위임이 없어도 만들어도 됩니다. 법률이 위반되지 않으면. 새로운 법규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명령은 규정을 할 수 있지만 집행명령은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법규 사항이라는 것은 새로운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죠. 위임명령은 위임된 범위 내에서 새로운 것들을 규정을 할 수 있지만 집행명령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게 대통령령은 위임명령이고 총리령이나 부령은 집행명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모두 위임명령이 가능하고 또 모두 집행명령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것들은 모두가 위임명령도 가능하고 집행명령도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보면은 행정입법이란 말이 있습니다. 행정입법은 법규명령과 방금 위에서 봤죠. 행정규칙을 포함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를 규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규명령하고 구별되는 개념인데 여기에 행정입법 이런 말이 나오니까 행정규칙은 빠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 지시를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한 이 내용은 네이버 카페에 공개가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치원칙의 원칙을 보면은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우회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률의 법규 창조력, 의회만이, 국회만이 국민을 구성하는 법규를 제정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법률에서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법률 우회의 원칙은 제약규범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행정은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라는 것이 나오죠. 법률 우위 할 때 여기서 위가 나옵니다. 법률이 위에 있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안 된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안 된다는 것은 소극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률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 거기에 행정기관이 만든 상위 법규명령, 그리고 관습법, 행정법의 일반 원칙까지 모두 포함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국회에서 만든 법률, 우위의 원칙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행정에 적용이 되고 법률이 다른 국가 자율보다 우위에 있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법률 유보의 원칙을 보면은 근거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행정은 법률의 근거에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는 위반해서는 안 된다 하는 소극적인 측면이었죠. 여기서는 근거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측면이 되죠. 경찰은 근거 규정이 없으면 자기 판단에 따라 독선적으로 행위를 할 수 없겠죠. 모든 행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법률 우회의 원칙은 모든 행정에 적용이 되죠. 법률 유보의 원칙은 모든 행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권력적인 활동은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은 순수한 서비스 활동도 있죠. 이런 것들은 법적인 근거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든 행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법률 유보에
범위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다수설하고 판례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중요사항 유보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고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위에서 서비스 활동이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는 것은 작용법적인 그러한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 없다는 것이지 최소한 조직법적으로 임무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서비스 활동도 우리 경제법 3조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공안질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유보라는 데서 이것이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하는 개념을 얼른 떠올리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법률이라는 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쉽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보라는 것은 대들보가 있죠. 기둥하고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대들보인데 이 대들보가 있어야 뭐 지붕도 올라가고 그렇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법률에 보가 있다. 이러면은 법률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거규범이라는 거 유추해서 좀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측면을 보겠습니다. 조직규범 그리고 제약규범, 근거규범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조직규범은 경찰의 임무 범위를 조직법상에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직무 외의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것은 직무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효과는 국가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제약규범은 법률 위반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근거규범은 법률에 근거를 해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죠. 경찰법의 법원을 보면은 법원이라는 것은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성문법주의가 원칙이지만은 일정한 경우에 불문법이 보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경찰법은 통일된 단일 법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법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문법원을 보면은 헌법은 당연하게 될 것이고 법률, 조약 및 국제법규가 있는데 절차에 따라서 체결, 공포된 조약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별도로 국내법을 만드는 절차가 필요 없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국회의 비준을 받습니다. 동의를 받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그러한 비준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곧바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법원을 보면은 법규 명령입니다. 자, 국회 의결 없이 행정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규죠. 그리고 일반 추상적 규정이고 국민과 행정청을 동시에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의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종류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죠. 위임명령은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된 상황에 대해서 보충하는 것인데 새로운 법규사항도 규정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고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정을 할 수는 있지만은 새로운 법규사항, 새롭게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그러한 내용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공포와 관련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은 20일이 지나면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법규명령이나 법률을 제정을 할 때는 그 부칙에 보면 보통 공포 즉시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많이 나오죠. 특별하게 중요한 내용 같으면은 공포 6개월 후 시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시행하는 날짜를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규정 없이 내버려 두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국민의 권리 제한 또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령, 법률이나 또 법규명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공포하고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이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20일과 30일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 그 시골에 가면 어떤 상황이 있으면 이장이 스피커로 다 공포를 하죠. 20이 2장입니다. 10은 숫자법으로 장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이장이 공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가 있으면 조금 더 늘어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법규 명령의 한계를 보면은 법률에 의해서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위임해버리는 것은 금지됩니다. 법률이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하고 위임을 해야지 뭐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왕창 위임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국회가 반드시 법률을 규정해야 되는 내용을 행정기관에 위임한다든가 그런 것은 안 될 것이고
또 법률에서 위험한 것을 어느 정도 대통령령에서 범위를 좀 축소를 해서 또 행안부령으로 이렇게 위임을 해야 되는데 전면적으로 그대로 재위임을 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처벌 규정은 원칙적으로 위임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규정은 절대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죠.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법률이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위임할 수가 있고, 처벌 조항 같은 경우는 법률이 형벌의 종류와 상한을 정해서 하위법령에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규정도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지만은 위임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자,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조례는 자치단체 의회가 만드는 것이죠. 규칙은 자치단체장이 만드는 자치법규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와 조리를 구분해야 됩니다. 조리는 법률의 일반 원칙을 말하죠. 조례는 성문법으로 자치단체 의회가 규정한 자치법규입니다. 법률에 위임이 있다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고 벌칙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불문법원을 보겠습니다. 관습법은 장기간 반복이 돼서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법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면은 관습법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행정선례법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는 이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 그런 법적인 확신이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죠. 자, 법률로서 그러한 선례가 있다면 변경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반복된 선례도 선례법 정도가 되어버리면 법원이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하위에 있는 이러한 훈령, 행정규칙이죠. 훈령으로는 행정선례법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선례법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이죠. 판례법을 보면은 동일한 판결이 계속 반복이 될 경우에 법원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대륙법계에서는 이 판례에 대해서 법원성을 기본적으로 부정을 합니다. 영미법계에서는 판례를 인정을 하죠. 제가 홍콩에 있을 때 그 홍콩은 영국법을 따랐잖아요. 영국은 판례법 위주이기 때문에 그 형법이나 형소법을 보면은 무수하게 판례들이 많습니다. 그런 판례들을 잘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완벽하게 형법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느냐, 우리 학자들은 법원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판례는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상급 법원의 재판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하급심을 기속을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국민을 규제하는 규범성을 갖는다고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좀 다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면 그 법률은 효력을 잃게 되죠. 그러면 법률을 새로 만드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성이 인정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겠죠. 대법원 판례는 법원성이 인정이 안 되지만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법원성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리라는 것이 있죠. 행정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조리는 일반 사회의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법과 또 간섭법에서 그러한 근거가 없을 때 최후에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보충적인 법원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법률에도 이러한 조리가 규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점점 선문화되어가는 추세죠. 경찰의 행정행위가 형식상으로는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조리에 위반하면 위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리도 이 법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리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평등원칙, 자기 구속의 원칙이라고도 하죠. 동종의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했으면은 행정청은 스스로 구속이 되는 것이죠. 같은 사안에 있으면은 같은 결정을 또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행정선례가 적법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위법했다면은 자기 구속을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9번 그러한 위법한 선례가 있었다면 10번째는 적법하게 바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례의 원칙입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경찰권 발동과 관련해서 발전이 됐습니다. 이 비례의 원칙은. 하지만은 오늘날에는 경찰 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기본적인 원칙이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입니다. 그래서 적필상이죠. 적은 반드시 살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암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적필상은 모두 충족이 돼야 됩니다. 자, 이 비례의 원칙에 대해서는 뒤에 경지법 분야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이러한 비례의 원칙은 실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경지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경지법에 비례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경직 비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외에 다른 조리들은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의 성실이라든가 신뢰보호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이런 것들이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자, 다음 신뢰보호의 원칙입니다.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해준다는 원칙인데 행정청이 어떤 해석을 하고 관행이 있다면은 그것을 어떤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해서 소급해서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행정절차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절차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절차법이 일반적인 근거가 되고 위반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무효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안이 중대하면 무효를 할 수 있겠죠. 예시를 보면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어떤 착오가 있어서 정지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이후에 다시 운전면허를 취소를 하려고 하면은 그러한 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 이런 것이죠. 실수로 정지 처분을 했다면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대법원 판례가 되겠습니다. 행정입법, 앞에서 봤듯이 행정입법에는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입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규칙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법규 명령은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죠.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말하는 것이죠. 주요 내용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법규 명령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렇게 나올 것이고 행정규칙은 훈령, 지시, 예규, 일의 명령 이렇게 나옵니다. 구속령은 대내외에 있죠. 행정규칙은 내부적으로만 있지 외부적으로는 없습니다. 형식은 문서로만 가능하겠죠. 행정규칙은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이를 해야 하면서 경찰청장이 구두로 지시를 하면은 그 구두로 지시한 내용이 문서화되죠. 이를 업무회의 시 경찰청장 지시사항 이런 식으로 해서 요약이 되어서 이렇게 하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두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거는 법규명령이 필요하지만 행정규칙은 필요 없죠. 여기서 근거라는 것은 법령적인 근거를 말합니다. 법규명령은 공포를 해야 되지만은 행정규칙은 필요 없고 또 법규성이 있지만은 법규성이 없죠. 재판규범으로 인정되지만은 재판규범이 되지 않습니다. 위반을 하게 되면 위법하게 되지만은 행정규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위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징계 사연을 댈 수가 있는 것이죠. 위법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법률 우위의 원칙,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법률 유보 원칙,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이 다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행정규칙은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죠.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도 되니까 법률 유보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고 잘 틀립니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그 내용과 형식이 다를 때는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법규명령 형식에 행정규칙이 있다면 그러니까 껍데기는 법규명령인데 대통령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행정기관 내부를 규정하는 그런 행정규칙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 껍데기가 대통령령이다. 그러면은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그 내용이 행정규칙적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하지만 불형은 행정규칙으로 본다는 겁니다. 비록 껍데기가 불형이라 하더라도 그 반대로 행정규칙 형식인데 그 내용은 법규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보관할 수 있는 또 법령을 보충하는 그러한 행정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상위 법령하고 결합되어서 법규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이것이 경관시험에 나왔죠. 따지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느냐에 더 중점을 두고 있죠. 껍데기가 비록 불형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행정규칙이면은 행정규칙으로 보는 것이고 또 껍데기가 행정규칙이라고 하더라도 상위 법령하고 결합을 해서 어떤 그러한 내용을 보충을 하고 있다면은 법규성을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재량준칙이라는 것이 있죠. 재량준칙은 재량권을 행사하기 위한 행정기관 내부의 그러한 기준을 말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행정규칙이죠. 이러한 재량준칙에 따라서 행정관행이 이제 반복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 평등의 원칙이나 자기 구속의 법리가 적용될 정도라면은 이제는 외부적인 효력이 발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죠.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인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평등의 원칙이나 자기 구속의 법리에 의해서 이제는 외부적인 효력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행정규칙 자체에 어떤 법규성이 있다고 그렇게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두 부분을 좀 혼돈하면 안 됩니다. 판례에서 재량 준칙에 대해서 외부적 효력을 인정을 한 것은 평등의 원칙이나 자기 구속의 법리 때문에 인정한 것이지 재량 준칙은 법규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자, 훈령을 보겠습니다.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이나 혹은 보조기관의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하는 명령이죠. 원칙적으로 일반적이고 추상적 사항에 해당되지만은 개별적인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훈령입니다. 자, 훈령의 요건을 보면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있죠. 형식적으로는 훈령권에 있는 상급 관청이 발령을 해야겠죠. 그리고 하급 관청이 할 수 있는 범위 내라야 되는 것이죠. 직무상 독립한 범위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상하 독립 아닌 것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고, 실질적 요건으로는 내용의 실현 가능해야 되죠. 명확하고 적법하고 타당해야 됩니다. 공격에 반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섞어나면 좀 헷갈리거든요. 실명 적타공 이렇게 두 문자만 따서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실명 적타공을 해야 타격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훈령이 경합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주관 상급 관청과 비주관 상급 관청이 있으면 당연히 주관을 따라야겠죠. 주관하고 비주관이 있는데 주관을 따라야죠. 주관 상급 관청이 상하 관계라면은 서울청에서도 공무원이 내려오고 경찰청에서도 공무원이 내려오면 뭐 경찰청이 더 높은 데 있으니까 경찰청 것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권 상급 관청을 따릅니다. 나는 바로 위에 있는 직권 상급 관청만 따르면 되는 것이죠. 서울청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관 상급 관청이 불명확하다 그러면 주관 정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심사권이 있는데요. 하급 관청은 훈령의 형식적 요건을 심사할 권한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훈령의 어떤 서명에 빠졌다거나 절차적으로 뭐 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한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든지 그런 형식적인 요건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형식적인 요건에 문제가 있으면 거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질적 요건에 대해서는 심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일단은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외적으로 훈령의 내용이 명백하게 중대하고 하자가 있다. 그런 경우는 뭐 거부를 할 수 있겠죠. 자, 훈령에 위반하게 되면 대외적으로는 적법하고 유효하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내적으로는 징계 사유는 될 수 있겠죠. 훈령과 직무명령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훈령은 기본적으로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 내리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것이죠. 직무명령은 상급 경찰관, 상관이죠. 상관이 부하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효력은 경찰기관, 하급 관청 전체를 구속을 하게 되지만 이 경찰관 개인만 구속하게 되는 것이죠.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관청에 내는 것이니까 영향이 없습니다. 이것은 경찰관 개인에게 내린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겠죠. 훈령은 직무사항에 한정됩니다. 직무명령은 직무사항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복무행위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직무와 직접적인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된 것, 뭐 복장이라든가 두발 이런 것들도 직무명령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직무명령을 할 수 없겠죠. 또 부하의 권한행사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직무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자 간의 관계는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 추상적 명령을 내리지만은 또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훈령이 더 범위가 큰 것이니까 큰 것은 작은 것을 포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직무명령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추상적인 훈령의 성격을 갖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